안녕하세요. 선배들의 내공 따라잡기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품의 비밀 연구소입니다. 명품의 성능을 설계하고 품질 개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1원분 3분석을 자주 사용하는데 1원분 3분석의 기본 과정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사용하는 비모수 검정 방법에서 중앙갑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과 무드의 중앙갑 검정이 있습니다.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은 데이터 내에 명백한 이상값이 없을 때, 무드의 중앙갑 검정은 데이터 내에 명백한 이상값이 관찰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무드의 중앙갑 검정은 비모수적 검정이고 중심 위치로 차이를 판단하지만 1원 배치 분산 분석은 모수 검정이며 평균의 차이로 차이를 판단한다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드의 중앙갑 검정의 기본 개념을 명료하고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엑셀을 이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드의 중앙갑 검정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드의 중앙갑 검정은 두 개의 독립표본이 중앙갑을 비교하는 비모수 검정입니다. 또한 두 독립표본이 중앙갑이 동일한지 여부를 추정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1원분 3분석에 대한이며 종속 변수가 연속형이거나 이산형이고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의 속성을 갖는 이산형일 때 작동합니다. 무드의 중앙갑 검정의 개념을 엑셀을 이용하여 실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드의 중앙갑 검정은 1원 분산 분석 대신 사용되는 비모수적 검정입니다. 무드의 중앙갑 검정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변수에 대한 부호 검정을 확장한 것입니다. 독립적 표본이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되었는지 아니면 동일한 중앙갑을 가진 모집단에서 추출되었는지를 비교합니다. 데이터 내에 명백한 이상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유용합니다. 이 검정은 2개 이상의 표본에 적용할 수 있지만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이 검정은 정규 분포 또는 짧은 꼬리 분포에서 추출한 표본에 대한 통계적 검정력이 매우 낮습니다. 무드의 중앙갑 검정에 대한 주의점으로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은 데이터의 순위를 고려하는 반면 무드의 중앙갑 검정은 데이터 요소가 중앙갑보다 크거나 작은지 여부만 고려하기 때문에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이 더 강력하고 무드의 중앙갑 검정보다 선호됩니다. 그러므로 그룹 분포의 특이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검정력이 더 높은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을 사용하세요. 랜덤화 블록 설계가 있고 중앙갑을 검정하려면 프리드만 검정을 사용하시고 데이터에 2 이상 9개의 그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 그룹의 표본 크기가 15 이상이면 검정력이 더 높은 1원 분산 분석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드의 중앙갑 검정의 가정과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으로서 샘플 내부와 샘플 간의 관측값이 모두 독립적입니다. 관측값은 연속 분포 함수를 갖는 모집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표본을 추출한 모집단의 분포는 모두 동일한 모양을 갖습니다. 가설 검정을 위하여 그룹 표본이 형상이 동일한 경우 귀무가설은 그룹 중앙갑에 대한 가설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집단 분포의 모양이 동일하다는 표시는 박스플롯이 유사하다는 것이며 박스와 수염의 높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귀무가설은 그룹 모집단 중앙갑이 동일하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그룹 모집단 중앙갑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정합니다. 무드의 중앙갑 검정의 예시로서 앞서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에서 사용하였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캔 공장에서 새로운 공정의 작업 방법 A, B, C 세 가지에 대해 랜덤하게 선택한 로트에서 구한 불량률 개수를 사용하여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집한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는 간이 방법으로 박스플롯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데이터에 대한 그래프 분석의 결과는 작업 방법 A와 작업 방법 C의 분포의 유형은 유사해 보이나
작업 방법 B는 다른 작업 방법과 분포의 유형이 달라 보입니다. 그러므로 일원분 3분석 대신 비모수 검정 방법인 모드의 중앙값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도 충분히 효율적입니다. 검정 결과는 뒤에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엑셀의 메디안 함수를 사용하여 작업 방법별 그리고 전체 값에 대한 중앙값을 구합니다. B13셀에 명시한 수식을 입력하고 B13에서 D13까지 모든 셀에 끌어 붙여넣기를 하여 작업 방법별 중앙값을 계산해 줍니다. 또한 B14의 전체 값에 대한 중앙값을 구합니다. G2셀에 명시한 수식을 입력하여 중앙값보다 큰 값의 개수를 구합니다. G3셀에 명시한 수식을 입력하고 중앙값보다 작은 값의 개수를 구한 다음 G4셀과 J2셀의 각각의 합을 구해줍니다. 계산 결과 작업 방법별 중앙값, 전체 중앙값 그리고 작업 방법별 중앙값보다 크거나 작은 값의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각 그룹의 기대값을 계산합니다. G5, G6셀에 주어진 수식을 입력하고 오른쪽으로 끌어 붙여넣기를 하여 작업 방법별 기대값을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작업 방법별 기대값은 5.333 및 5.667로 구해졌습니다. 다음으로 개별값에 대한 관측값 마이너스 기대값 결과를 제곱한 다음 다시 기대값으로 나누어 준 값을 계산하고 나서 그 값들을 전부 합하여 카이제곱값을 구합니다. G7, G8셀에 주어진 수식을 입력하고 오른쪽으로 끌어 붙여넣기를 한 다음 G9셀의 앞에서 계산한 개별값을 모두 합하여 카이제곱 통계값을 구해줍니다. 계산 결과 개별 계산값과 그 값을 모두 합한 카이제곱 통계값은 7.522로 구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자유도, 유의 수준에 해당하는 카이제곱 임계값 및 P값을 구하고 가설 검정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G10셀에 주어진 수식을 입력하여 자유도를 구한 다음 G11셀에 주어진 수식을 입력하고 유의 수준 0.05에 해당하는 카이제곱 임계값을 구합니다. G12셀에 주어진 수식을 입력하여 P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H11과 H12셀에 주어진 수식을 입력하여 귀무가설 기각 혹은 귀무가설 기각 실패에 대한 검정 결론을 내립니다. 계산 결과 자유도, 카이제곱 임계값 및 P값은 다음과 같으며 P값이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그리고 카이제곱 통계값이 카이제곱 임계값보다 크므로 실무적으로 그룹 모집단 중앙값이 같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데이터 그룹을 비교한 결과 중앙값이 같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2개의 표본 간의 검정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먼저 작업 방법 A와 B를 비교해 보면 P값이 0.033으로 귀무가설 기각, 즉 작업 방법 A와 B의 중앙값은 같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작업 방법 A와 C를 비교해 보면 P값이 0.67로 귀무가설 기각 실패, 즉 작업 방법 A와 C의 중앙값은 다르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3개 그룹을 모두 비교하였을 때는 그룹 간의 중앙값이 같지 않다라는 결론을 구했는데 여기서 2개의 그룹을 비교한 결과 작업 방법이 다르지 않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체 그룹의 중앙값을 비교하는 경우에 비교하는 그룹 중에 하나의 그룹의 중앙값만 달라도 같지 않다라고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분석으로 이러한 사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작업 방법 B와 C를 비교해보면 P값이 0.033으로 귀무가설 기각, 즉 작업 방법 B와 C의 중앙값은 같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크루스칼 왈리스 검정 결과와 비교해보면 계산된 결과 P값 0.0295은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3가지 작업 방법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은 모두의 중앙값 검정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모수 검정 방법 중에 하나인 무드의 중앙각 검정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이 명품을 기획하고 계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직장 선배들의 내공을 따라잡을 수 있는 더욱 좋은 명품의 비밀 에피소드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